자,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할 내용은 확률과 통계 교과서 55쪽 중단원 마무리 5번부터 7번까지 풀이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한 번 할 때 비길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할 때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죠. 즉, 가위를 내거나 바위를 내거나 보를 내거나 세 가지입니다. 즉,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되고, 그럼 두 사람이 각각 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을 곱하면 9가 되고, 즉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9가지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우리가 이 9가지 중에 비기는 경우로 생각해 보면, 자, 두 사람 다 가위를 냈거나, 아니면 두 사람 다 바위를 냈거나, 아니면 두 사람 다 볼을 냈거나,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즉 9가지 중에 비기는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 9가지, 그 중에서 비기는 경우의 수 3가지 약분해 주게 되면, 즉 답은 3분의 1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항상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다음에 이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있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남학생 5명, 여학생 4명, 그러니까 총 9명이죠. 자, 이 9명을 일렬로 줄을 세울 때, 자,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서게 되는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전체 경우의 수는 9명이 일렬로 줄을 서는 경우의 수와 같기 때문에 그냥 9 팩토리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9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중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서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만약에 남학생이 먼저 앞에 서면 그 다음은 여학생, 그러면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그 다음에 남학생, 이렇게 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학생이 맨 앞에 서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인데, 자, 지금 여학생 4명은 다 줄을 섰고 남학생은 4명, 그럼 한 명이 더 줄을 서야 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 뒤에 지금 여학생이 더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남학생이 이렇게 이어서 서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불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지금 남학생 5명과 여학생 4명이 일렬로 줄을 서면서 남학생, 여학생이 교대로 서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서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 경우의 수를 한번 계산해 보면, 자, 일단 남학생 5명이 일렬로 줄을 서고, 그래서 남학생 5명이 일렬로 줄을 서는 방법은 5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이 네 자리에 여학생 4명이 줄을 서면 되는데, 이것도 여자 학생 4명이 줄을 서는 경우의 수가 되기 때문에 4 팩토리얼이 되고, 이 두 개의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서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자, 전체 경우의 수 9 팩토리얼 분의 남학생, 여학생이 교대로 서게 되는 경우의 수 5 팩토리얼 곱하기 4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자, 9 팩토리얼이라는 얘기는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5 팩토리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리고 4 팩토리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우리가 선생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다 적긴 했지만 이 1은 적을 필요가 없죠. 1은 곱하나 마나 똑같기 때문에 적을 필요가 없고, 자, 이제 약분을 해보면 2, 3, 3, 4, 4 약분이 되고 5도 약분이 될 거고, 이게 4, 2랑 8이 약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3이랑 6, 2 이렇게 약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9 곱하기 7 곱하기 2분의 1이 되고, 답은 계산하면 126분의 1이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운동회에 참가한 미니와 수영이에게 자, 초콜릿 맛 우유, 딸기 맛 우유, 바나나 맛 우유, 멜론 맛 우유. 자, 이 네 개의 우유 중에서 임의로 하나씩 나누어 줄 때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맛의 우유를 받을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도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네 개의 우유를 두 사람에게 임의로 나누어 준다.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 몇 가지가 되겠느냐? 자, 민희, 수영이죠. 자, 그러면 미니는 일단은 저 네 가지 맛 우유 중에 하나를 받을 거고, 그러면 미니가 받는 우유의 경우의 수는 네 가지가 되겠죠. 똑같이 저 수영이도 네 개의 우유 중에 하나를 받을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사람이 지금 동시에 우유를 받고 있으니까 이 둘을 곱해주면 16이 되는데, 이 16이 바로 두 사람에게 임의로 하나씩 우유를 나누어 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이 전체 경우의 수 중에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우유를 받은 경우의 수를 세워줘야 됩니다. 자,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거는 서로 다른 맛의 우유를 받는 경우를 세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16가지 중에서 서로 같은 맛의 우유를 받은 경우만 세어서 빼주면 되겠죠. 즉, 우리는 지금 자, 이 사건의 경우의 수를 바로 세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사건의 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그거를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주는 게 더 편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면 이 16가지 중에서 서로 같은, 그럼 서로 다른 맛의 우유를 받았다의 여사건은 서로 같은 맛의 우유를 받았다겠죠. 그래서 이 16가지 중에서 서로 같은 맛의 우유를 받은 경우는 자, 둘 다 초콜릿 맛을 받은 경우, 둘 다 딸기 맛을 받은 경우, 둘 다 바나나 맛을 받은 경우, 둘 다 멜론 맛을 받은 경우, 이렇게 네 가지가 해당됩니다. 즉, 지금 이 사건,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사건의 여사건의 경우의 수가 네 가지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의 수는 16 빼기 4, 즉 12가지가 되겠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16분의 12, 약분하면 4분의 3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